안녕하세요. 미니멀 재테크 호우양입니다. 오늘은 가계부 정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 정산을 그제 끝냈거든요. 그 부분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3월달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집 4월달 가계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고정 지출부터 함께 해볼게요. 비고정 지출 제가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저희 집 비고정 지출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거비에서 이자에 대한 내용은 저희는 이자를 굉장히 큰 금액을 내고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따로 해서 이자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의 멘탈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자를 뺀 나머지가 모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5월달에 여행을 가는데 여행 비용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간비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빠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비 한번 보시면 주거비는 예산을 관리비 예산으로만 잡아놓고 있어요. 소분류는 관리비, 수리비, 세금, 기타 이렇게 들어있지만 매달 나가는 건 대부분 관리비 뿐이기 때문에 관리비만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3월달에 16만원 정도가 들어있어서 계속 예산을 16만원으로 잡았는데 4월달에는 난방을 조금 덜 뗐으니까 14만 5,09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조금 덜 썼고요. 통신비 같은 경우 저희는 저번 달에도 얘기했듯이 신형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 같은 경우 저번 달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갔죠. 28만 3천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수리비도 나갔고 자동차 검사비도 나갔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간 편이었는데 이번 달은 주유비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유를 저는 한 달에 보통 4만원씩 두 번 정도 주유하거든요. 4만원을 주유하는데 할인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두 번 주유했는데 58,340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경차 할인을 많이 받아서 그렇고요. 용돈까지가 비고정 지출인데 용돈 같은 경우 제가 저번 달에는 간식이나 이런 거 사먹는 것도 다 모두 다 식비를 보내고 몇 개 제가 점심값 낸 것도 간식으로 먹은 거 같은 거는 다 식비를 보냈어가지고 저번 달에는 제 용돈이 5만 얼마밖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요번 달부터는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간식이나 이런 것은 다 식비를 보내지 않고 제 용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39만 2,054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식비 같은 경우 제가 요번 달 목표가 식비 30만원 도전이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성공을 했나 볼까요? 저는 요번 달에 식비를 34만 1,944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이 원래 저번 달에 14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이번 달에 아예 사용하지 않았고요. 배달 한 두 번 정도 시켜 먹었는데 저희 용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도 저희 용돈으로 몇 번 갔는데 이렇게 14만원어치만큼은 가지 않았어요. 이번 달에는 배달이랑 카페, 외식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외식비 같은 경우도 보시면 93,900원이 나왔어요. 저번 달에는 22만원이 나왔었죠. 굉장히 많이 줄였죠. 그래서 30만원 도전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34만원 정도가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필수품 쇼핑 서비스 부분인데요. 제가 저번 달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을 각각 예산을 정하지 않고 통틀어서 40만원 예산을 정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두 달째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저한테는 찰떡같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예산을 통틀어서 관리를 하니까 좀 편안하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하나하나 예산을 맞춰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답답하기도 하고 막 괜히 볼 때마다 뭔가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통틀어서 관리를 하니까 한눈에 딱 보기 좋고 돈 관리할 때도 오히려 신경 쓸 부분이 줄어들어서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제가 원래 필수품 쇼핑 서비스 예산을 30만원으로 정해놨었는데 요번 달부터 40만원으로 늘렸어요. 왜 그랬냐 하면 여기 필수품의 기타 부분이 이렇게 저번 달도 그렇고 요번 달도 그렇고 10만원 이상이 나왔는데요.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에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3월부터 먹기 시작했던 그 건강기능식품을 계속 먹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먹기로 했어요. 이번 달도 건강기능식품 비용이 19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19만 원 전부는 아닌데 한 이 정도 10만 원 중반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미용비도 조금 나온 편이에요. 저희는 옷을 한 1년에 4달 정도 확 몰아서 사는 편인데 다음 달에 저희가 여행을 가서 운동화를 하나씩 샀고 그리고 제 옷도 몇 벌 샀습니다. 그래서 13만 3,400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인테리어는 이 테이블을 구입을 했어요. 이 테이블이 5만 7천 원은 아니지만 훨씬 더 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네이버 페이 가지고 있던 것이랑 그리고 사실은 비용이 안 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테이블을 팔고 산 거여가지고 근데 그것은 그냥 따로 수입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지출로 57,930원이 잡혀있고 또 병원 약국 비용이 1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번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건강검진을 한번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가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은 40만 원이었는데 훨씬 20만 원이나 오반 6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항상 뜻대로 되진 않죠. 그래도 저는 뭐 딱히 후회하는 지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이거는 좀 조절할 걸 그랬나? 다음 달에 살 걸 그랬나? 그랬던 부분은 친구 주방용품에 저희 집이 방석이 다 너무 낡아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방석을 구매했는데 이 부분이랑 다음 달에 그냥 살 걸 그랬나 싶었던 부분 그리고 미용에서 신발은 너무 낡아서 구입을 했는데 옷은 정말 여행 가려고 구입을 한 거여서 조금만 며칠만 더 참았다 살 걸 그랬나? 조금 싶더라고요. 이거 이외에는 별로 걸리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서 예산은 많이 오버했지만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계발 같은 경우 35,240원 모두 다 책값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경조사비 같은 경우 가족끼리 카페 갔던 거 제가 사용했던 거를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경조사비는 어떻게 관리하시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조사비가 정말 이게 들쭉날쭉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매달 생활비가 항상 똑같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연간비라는 걸 올해부터 만들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올해는 연간비를 5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 내에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내가 꺼내서 썼다가 다시 넣어놓고 꺼내서 썼다가 다시 넣어놓고 그래서 500만 원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러니까 비상금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 달 예산이 총 177만 원인데 만약에 이 177만 원보다 적게 쓴 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적게 쓴 달에 남은 금액을 연간비에 다시 넣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올해는. 그래서 아직은 몇 달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한번 몇 개월 더 써보고 괜찮은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총 177만 6,580원을 썼어요. 총 예산은 177만 원이었는데 6천 원 정도 오버했죠. 전체 예산 총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경조사비에서 남은 돈을 다 아까 필수품 쇼핑 서비스로 쓰긴 했지만 꼭 필요한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4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간 달이었기 때문에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4월달 총평은 건강관리를 잘하자입니다. 이번 달에 진짜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정말 큰 돈 들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관리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투자해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투자를 해서 건강기능식품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 이제 헬스장이나 요가나 뭐 아니면은 필라테스나 이런 거도 끊어서 열심히 다녀보려고 합니다. 건강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반성할 부분은 아무래도 필수품 쇼핑 서비스에서 예산을 20만 원이나 초과했다는 거 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주 당장 필요하지 않은 뭐 옷이나 방석 구매했었던 거는 한 달 정도 미룰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칭찬할 점은 식비를 반 이상 줄였다는 것 정말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4월달 현실적인 가계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가계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돈 관리를
할 때 불편하신 점이 있다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 해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 저번 달 3월달 가계부를 보시고 저희 가계부에 왜 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없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에 대한 부분이 왜 없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